모든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 같이 진실에 귀 기울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사무엘 존슨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는 이반 페리시치를 향한 비판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과 안 맞는 페리시치가 드디어 비판 대상에 오르며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 디애슬레틱은 페리시치가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많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좌측 윙백 포지션에서 신뢰받는 선수였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경기력은 하락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윙백으로 나오기 시작한 벤 데이비스에 밀려 선발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며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영입돼 주전으로 도약했습니다. 팬들은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좌측에서 폭발하길 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에게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손흥민의 전술적인 활용을 달리했습니다. 손흥민은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페리시치에게 패스를 주는 임무에 집중했고 그 결과 손흥민의 득점력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손흥민을 희생시키면서 페리시치를 살렸다면 그 이상의 득점력이 터져야 했지만 페리시치의 공격 포인트는 이번 시즌 도움 9개가 전부입니다. 역할 변화로 인해 손흥민의 득점력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비판받는 것도 손흥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 페리시치의 공격 효율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반기와 비교해 크로스 성공률이 크게 떨어졌으며 2022 카타르 월드컵 휴식기 이후 페리시치가 리그에서 올린 공격 포인트는 1도움이 전부입니다. 이에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 자리에 데이비스를 기용하기 시작했는데 토트넘은 달라졌고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페리시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손흥민의 역량이 살아나면서 좌측 공격의 다양성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페리시치는 자신의 최근 8경기 중 5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했지만 토트넘은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왔을 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페리시치가 벤치에서 나왔을 때만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애슬레틱 또한 토트넘에서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고 종종 그들은 서로를 방해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페리시치를 시즌 내내 고집한 콘테의 명확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토트넘 팬들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콘테는 최근 2주 동안 엄청난 경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4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시즌 FA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 일찌감치 탈락해 팬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레비 회장도 콘테를 대신할 감독을 찾아 나섰는데 거액의 투자 없이도 성과를 낸 마르코 실바 풀럼 감독이 우선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콘테 다음 감독으로 여러 지도자가 물망에 오른 가운데 마르코 실바 풀럼 감독이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대중지 더선은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비해 토트넘이 실바 감독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거액을 투자하지 않고도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어낸 실바 감독의 리더십에 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투자에 인색한 구단 수뇌부의 반감을 가진 콘테 감독이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도 콘테 감독은 이번 시즌을 마친 뒤 구단과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를 포함한 개인적 기유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바 감독은 최근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스포르팅 리스본과 올림피아코스 사령탑을 거친 그는 헐시티와 와포드 그리고 에버턴 등을 이끌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소속이던 풀럼을 일부에 승격시켜 지도력을 입증했습니다. 올 시즌 풀럼을 EPL 20개 팀 중 8위에 올려놓으며 돌풍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선은 레비 회장 입장에선 실바 감독 선임이 적은 비용으로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되겠지만 해리 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케인과 토트넘의 계약은 오는 2024년 여름에 끝나는데 구단 입장에선 계약 연장에 실패할 경우 간판 스타를 떠나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우승 경쟁을 해본 적 없는 실바 감독이 토트넘에 온다면 케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목되고 있는 감독도 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의 명성을 가진 루이스 엔리케 감독입니다. 영국 타임스 소속으로 토트넘 후스퍼 소식에 정통한 톰 알럿 기자는 엔리케 전 바르셀로나 감독은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결별할 경우 구단과 회담하는 데 열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바르셀로나 시절 2014-2015 시즌 전설적인 공격조합 MSN을 결성해 팀의 트래블을 이끌어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 모로코에 일격을 당하며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능동적인 축구 스타일로 포체티노 감독 이후 실종된 토트넘의 적극적인 스타일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향할 가능성은 충분한데 타임스에 따르면 엔리케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일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만약 그가 적절한 감독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구단 감독직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엘리케 감독의 부임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입니다. 영국 더부트룸 역시 파비오 파라티치 토트넘 단장은 스페인에서의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이 적임자임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축구와 젊은 선수들에 대한 선호는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토트넘이 엘리케 감독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현재 콘테 감독의 경질설은 뜨겁습니다. 히샬리송의 작심 인터뷰가 기폭제가 됐는데 히샬리송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를 통해 형편없는 시즌이고 콘테는 나를 선발로 테스트했으나 또 벤치였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콘테는 감독은 바보가 아니라며 히샬리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질설이 나오고 선수들까지 콘테를 저격하는 상황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한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가브리엘레 마르코티는 이탈리아 코리엘로 델로 스포츠의 보도를 통해 콘테 감독은 도박을 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티는 콘테 감독이 자신의 선택에 완전히 만족한 적이 없고 마치 토트넘에 도박을 하기로 한 결정을 즉시 후회한 것처럼 아마 구단주들이 구단을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 큰 돈을 쓸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세리에의 인테르 밀란을 11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뒤 돌연사임했는데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인테르 보드진과 이적 정책을 놓고 충돌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했을 때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다니엘 레비 회장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 두 차례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데안 쿨루셉스키 그리고 히샬리송 등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등 콘테 감독이 1순위로 외쳤던 선수들 영입엔 실패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적 시장 때마다 구단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콘테 감독과 토트넘이 재계약할 가능성을 낮게 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콘테 감독은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즌이 끝나기 전 토트넘이 나를 경질할 수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출신 해설가 크리스 서튼도 토트넘의 발전을 위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튼은 BBC를 통해 토트넘을 위해서 콘테 감독이 당장 떠나야 하고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낼 것으로 보이지만 토트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콘테 감독이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몰라도 그가 그럴 것 같진 않기에 토트넘이 발전하려면 지금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튼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부터 퇴보하고 있고 일관성도 없었다며 AC 밀란과 경기는 무미건조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패배로 팬들의 신뢰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4위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트로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감독의 경질설로 팀이 어수선한 사이 손흥민 선수는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골을 수상했습니다. 2023 런던 풋볼 어워즈는 영국 런던을 연고지로 둔 토트넘과 아스널 그리고 첼시와 풀럼 등 16개 클럽 중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을 건네는 시상식입니다. 손흥민은 올해의 골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 9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레스터 시티전에서 넣은 첫 골이 런던 풋볼 어워즈 올해의 골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아 레스터 진영 중앙을 돌파했고 앞에 수비수가 있었음에도 과감하게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던져 손을 뻗었으나 손흥민의 슈팅은 골키퍼 손을 넘어 레스터 골문에 정확히 꽂혔고 이날 손흥민은 2골을 추가해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올해의 골 후보에 오른 이들은 5명인데 5개의 득점 후보 중 손흥민의 레스터전 중거리 슈팅 득점이 최고의 득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 2019년 12월 홈에서 열린 벌리전에서 홀로 70m를 드리블 돌파해 넣은 골이 런던 풋볼 어워즈 올해의 골로 뽑혔고 해당 득점은 피파 푸스카스상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은 손흥민은 구단 SNS에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팀이 어수선한데도 상까지 받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이제는 토트넘 팬들도 콘테의 만행에 대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팬들은 손흥민 선수 위주로 경기를 보기 때문에 페리시치의 무능에 대해 시즌 초반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현지 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페리시치가 빠지는 경기마다 승리하니 이제서야 콘테와 페리시치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리시치는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의 승리 억제기입니다. 콘테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애제자라는 이유로 그를 줄기차게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최대 피해자로 이번 시즌을 날려버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손흥민 선수는 나머지 경기라도 최선을 다해 꼭 2자릿수 득점에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